there is no other 일론 같은 person 사람은 that 없습니다. is Elon. 로빈 We 베너무 think that 이사입니다. he is the 향후 right 10년간 leader 테슬라의 for 비전을 the 실현할 company over this 적임자가 next 바로 일론 decade 머스크라고 and 생각합니다. delivering the plan and the opportunities ahead of us. So it's about 지금 how 중요한 do 건 we 앞으로 create 테슬라와 the most 주주들에게 value 가장 for 큰 the company 가치를 and for our 어떻게 만들 shareholders over this 것인가이며 next period of time. And he 머스크는 is 그 the right 역할을 leader 해낼 for us over 유일한 this next decade. 리더입니다. It's a performance 이번 보상안은 package, so he 철저히 gets 기반 nothing if he 중심인데 doesn't 이사회가 perform 설정한 against the 대담한 pretty 목표들을 달성하지 audacious 못하면 milestones that are part of the performance 로빈 criteria 베너무 that's been 이사입니다. outlined 머스크는 by 어떤 the 보상도 board 받지 못합니다. in the performance package. So, 그래서 이번 so 보상안의 본질은 I think 돈이 아니다. rather than compensation, it's actually about 테슬라가 the 앞으로 performance 어떤 of the 목표를 goals that we 이루느냐에 have for the 있습니다. company as we move forward. And so for me, 그리고 투자자들이 it really 머스크보다 is 먼저 about 보상받는 making sure that 구조라는 점도 investors understand that they actually get paid if he hits the 분명히 milestone 이해하기 before 바랍니다. he will. 하지만 But 동시에 to your 이번 point, 안은 it is 이결권 about 영향력과도 voting 관련이 influence. 있습니다. Elon's been 머스크가 very 최근 public, 실적 발표에서도 including on last 밝혔듯이 week's earnings call, about the fact 이번 that it's 보상안은 around 금전적 the 이익보다 voting influence that he can 향후 have in 주주총회에서의 future 의결권 shareholder 영향력을 meetings 유지하기 as 위한 opposed 목적이 to 더 the 큽니다. economic 로빈 베너무 interests of 이사입니다. the shares that 11월 he would 6일 get 투표 꼭 as part 해주세요. of the 감사합니다. performance plan.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테슬라,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간밤에도 그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이제 엔비디아와 플러스 알파의 자율주행이 이제 시장이 크게 재편되고 있는 큰 흐름이 감지가 되었고요. 자, 최종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 투자자들의 향방이 크게 갈릴 텐데 그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뒷부분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빈 베너무 의장의 쇼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자, 여러분 1조 달러 보상안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25%의 일론 머스크 주주총회 이게 통과가 돼야지 일론 머스크가 안정적으로 그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25% 의결권이 획득하는 게 이번 일론 머스크 보상안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로보택시의 완성 그리고 옵티머스 군단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회사를 폭발적인 성장을 시키는 데는 꼭 일론 머스크의 25% 그 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보상안이야말로 그동안 그 테슬라 고생한 주주들에게 먼저 선 보상이 되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받는 거고, 일단 2배, 3배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거는, 그리고 그거 사실은 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저와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먼저 돌아간다는 거는 것을 로빈 베너무 의장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25% 일론 머스크의 지배권 강화,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 주주들이 먼저 선보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번 11월 6일 반드시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은 꼭 해주시고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그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돈생 강사라는 분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도 이제 테슬라 장기 투자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11월 6일 주주총회에서 1조 달러 규모 CEO 보상안이 통과되면 테슬라 주가는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데드 이즈 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리더십이 앞으로 10년을 든든히 받쳐준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 2번을 보시면 이게 만약 통과가 됐을 때 연말의 주가 시나리오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고점 488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테크 기업의 연말 랠리 계속 10% 내외 그 상승했었죠.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시에는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570에서 690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보상안이
부결될 때는 테슬라 같은 좋은 주식을 저가 매수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그런 정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년 2026년이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더 많이 기다려지는데 이 돈생 강사님이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먼저 1분기 1번을 보시면 테슬라 LFP 공장 생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이제 의존하는 그 LFP 배터리 비용을 20% 낮출 수 있고 세미트럭 대량 생산 초기 램프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그 5만 대 수준으로 그리고 리튬 정제소 풀 가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바다에서 공급이 되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도조2가 온라인 그 FSD 훈련이 10배 이제 효율이 증가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FSD 감독형이 드디어 유럽에 론칭이 되고 로보택시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확장을 통해서 2026년에 더 미국의 주요 대도시로 진출이 된다. 이것만 해도 이제 1분기에 테슬라의 주가를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자, 2분기가 되면 더 대박인데 이때 이제 비로소 사이버캡이 기가 캐스팅 공법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캡을 통한 로보택시가 확장이 되는 거고 하드웨어 3용 FSD 그리고 V14 이 버전 라이트가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구형 초기 하드웨어 3 이분들 이제 V14 라이트용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SD 감독형 모델이 일본과 인도 등 아시아에 진출될 것이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메가팩 3 생산이 되면서 2배 효율이 증가가 되고 상하이에서 램프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콜텍스2 온라인 옵티머스 훈련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AI 5칩 생산 삼성과 TSMC 그래서 최대 종전보다 40배 성능이 증가가 되는 거고 4분기에는 옵티머스 그리고 젠3가 드디어 그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대 유닛 라인에서 이 팩토리에 이제 배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에 더 많은 국가로 FSD 자율주행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주가는 그 2026년에 적어도 최소 $800 이상 불리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발목을 잡는 거는 정부 당국의 규제 리스크 여기에 이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조금 전 일론이스 락인 해가지고 뭐 투표 이런 거를 이제 지워버리고 온리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완성에 락인 집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문을 또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이 락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얘라고 간결하게 답변을 하고 있죠. 지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1조 달러 보상한 11월 6일도 매우 중요하고 또 로보택시 완성이 정말 중요하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FSD가 이제 이스라엘 교통부 장관이 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FSD는 매우 편리하고 안정성을 크게 높여준다, 시원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이제 11월에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봇이 이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잠시 뒤에 알려드리고 이 테슬라의 주주총회는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이제 10월 31일이기 때문에 11월 5일까지는 반드시 한 주라도 테슬라 주식 있는 분들은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1번에서 5번은 찬성표, 나머지는 이제 반대표를 하셔도 되는데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접적으로 테슬라가 xAI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찬성표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 1조 보상안과 이사 선임 관련한 1번에서 5번은 반드시 찬성이 돼야 된다는 것. 나머지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 반대라는 것.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너무 여기에 크게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1번에서 5번 찬성이 제일 중요한 팩트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젠슨왕이 이제 한국에 왔죠.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젠슨왕 소식 좀 알아볼 텐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젠슨왕 입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xAI가 기초인지지능 AI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픈 AI의 대항마로서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xAI죠. 이게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 분야에서 이제 테슬라 대 엔비디아와 아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연합군, 지금 테슬라를 방어를 못하니까 이제 엔비디아 연합군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공학을 위한 것이다. 젠슨왕이 정확하게 잘 짚고 있는데, 정리하면 xAI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분야에서 이미 이 세 가지만 해도 이 10년 미래 먹거리로 정말 충분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야말로 AI 미래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강력한 리더라는 거죠. 그거를 젠슨 왕이 이렇게 라이브 쇼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이고요. 자, 팔란티어가 요즘 이제 $200 찍었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최근에 이제 동맹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테슬라, 제가 팔란티어도 자꾸 경제 독립 씨앗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관심을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당장 생계를 그만둬도 될 정도로 이제 테슬라를 통한 경제 독립을 속속 이루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게 이제 여러분 가족과 소중한 가족과 자녀, 또 여러분 자신의 경제 독립이 빠르게 이제 2026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테슬라는 점점 더 폭발적인 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잘 구조가 짜여져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젠슨 왕의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 엔비디아 코리아,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이제 그 선친,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편지를 예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용산에서 라면 드시고 이럴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지금은 5조 달러, 전 세계 가장 큰 시총을 돌파를 했지만 당시에는 지금 시가총액의 5%도 안 되는 시절, 모두가 이렇게 꿈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 독립이라는 씨앗을 키우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겁니다. 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이 주요 시장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좋은 소식이 속보로 나왔는데, 중국이 44만 600대 선두 달리고 있고, 미국이 이제 2등 43만 5,200대, 한국이 무려 84.7%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죠. 자, 한국인 하면은 얼리 어답터에 가장 빠르고 근면하고 똑똑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데요. 이 한국이 당국도 빨리 FSD를 도입해서 우리 국내 현대와 기아차도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 매기 역할을 더 자극받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정말 제발 좀 빨리 테슬라 FSD를 좀 허용하는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터키도 290% 급등해서 테슬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터키, 한국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젠슨왕 소식 좀 알아보면은 이 강남의 깐부 치킨, 요거 이게 그 치맥을 하는 모습인데요. 정의선 회장이 이제 머리 모양으로 보면은 제일 연식이 많아 보는데 본인 얘기가 제일 동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미를 주었고요. 젠슨왕이 제일 형님이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 두 번째, 그 정의선 회장이 이제 막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이제 정의선 회장은 70년생 55세고 이재용 회장은 57세, 젠슨왕이 63년생으로 62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젠슨왕의 깜짝 발표가 이제 오늘 나올 텐데, 지금 이게 이제 아마 요게 그 언론에서 흘린 것 같은데,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에서 이 민간 내곳이 GPU 엔비디아가 무려 25만 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자, 요게 이제 엠바고를 깬 추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추후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얼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지가 법원 문서로 밝혀졌는데요. 이 오토파일럿 팀은 회사 내에서도 가장 비밀에 쌓인 부서 중 하나라고 하고, 2번을 보시면 오토파일럿 팀 내부에서 구성원조차 특정 파일이나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이제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앞으로 뭐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니까 이렇게 보안이 철저해야 되겠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카피의 선수들이니까 정말 이거 뭐 한번 유출되면 큰일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3번을 보시면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광범위한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있고, 4번 보시면 신규 입사자는 매우 엄격한 비밀 유지 계약서 여기에 서명해야 되고 접근이 통제되는 전용 사무실 건물에서 근무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테슬라는 철저하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엄격한 보안을 적용해서 빠르게 발전시키고도 있지만 이렇게 보안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그 지금 테슬라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테슬라 외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현대기아, 뭐 루시드, 자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반테슬라 자율주행 동맹이 이제 서로 양분이 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최대 승부가 벌어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큰 승자 독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시 뒤에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과연 누가 어느 시점에 최종 승자가 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젠소랑이 이제 그 어제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에게 농담을 하는 모습이죠. 당시 그러니까 GDDR을 이용해서 그 이건희 회장 그 당시에 이제 서로 협력을 했던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데, 이 유튜브가 이제 2006년 10월에 이 유튜브를 만든 연구원 그 창업자가 16억 5천만 달러에 구글에다가 이제 이걸 팔은 거죠. 구글이 이걸 인수했는데,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오늘 기준으로 유튜브는 2주마다 당시 구글이 유튜브를 사들인 가격이 16억 5천만 달러인데 2주마다 16억 5천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테슬라 주식을 한 주, 두 주 모아가지만 이게 5년, 10년, 20년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나 여러분들이 경제 독립을 반드시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테슬라가 가진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다는 거고, 단적으로 유튜브 같은 성공 사례를 보더라도 테슬라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건 시간이 증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우버 CEO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에피소드 영상에서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이 앞으로 2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유튜브를 받아들이고 또 애플폰을 받아들인 게 3년에서 5년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이미 그 테슬라 유저들 사이에서는 전기차를 타고 FSD를 타는 사람 내에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벌써 2, 3년 훨씬 전부터 최근에 이제 속도가 빨라졌지만 자율주행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사실 규제만 아니면 뭐 20년이 아니라 2년 안에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기술이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우버 CEO의 인식이,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의 세상은 이제 우리가 운전 면허를 따고 운전하는 거를 이제 허가를 받아도 될 정도로 자율주행이 대세가 되는 그런 시장이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누가 옛날같이 엘리베이터 안내양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엘리베이터를 당연하게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도 이제 그렇게 되는 세상이 빠르게 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버 CEO가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시점이 2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옵티머스가 이제 가장 큰 그 발명품 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입 가격은 2만에서 3만 달러에 구입할 수 있고 자녀를 가르치고 아이들 돌보고 개를 산책시키고 잔디를 깎고 식료품을 사고 음료를 제공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이 종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로봇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이든 옵티머스 로봇은 할 것이다. 정말 멋질 것이고 어떤 종류의 제품이든 인류의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일론의 솔직한 그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한마디로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런 미래가 우리가 유튜브 사례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충분히 그런 세상이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이거를 제가 한 달 전쯤 여러분께 그 영상을 소개해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젠슨 왕이 그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최대 주주였을 때 이 그 손정희 회장이 당시 2019년에 엔비디아의 지분 4.9%를 전체를 3.6비에 매각을 했죠. 이게 저 역사상 가장 큰 손실 금액인데 지금 엔비디아 주식이 5조니까 5조를 기록했으니까 정말 무려 250비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2,500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계산하면은 지금 한 뭐 이 금액이 한 30조 이상의 300조 이상의 손해 그러니까 한 300조에서 한 400조 정도 되겠네요. 여기 2,500억 달러니까 이의 손실을 손정희 회장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주식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이제 일에 처해질 수가 있다. 이거를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잭 도시는 이제 트위터 창업자 그리고 그 마이크 세일러 회장은 스트래티지 비를 통해서 64만 개의 이제 비트코인 기업 차원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수세기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자, 이런 이제 선각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킴벌 머스크 본인의 동생이죠. 킴벌 머스크가 이제 11월 6일 얼마 남지 않은 테슬라 역대급 가장 중요한 주주 투표에 대해서 꼭 투표를 해달라고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맙다 형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일론 머스크와 킴벌 머스크 정말 끈끈하죠. 형제가 그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탐리가 그 4년 주기의 비트코인 주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기는 없어졌다. 그리고 쉽게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4억 원의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11월 그 상하이에서 2025년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그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하는데 이 CIE에서 그러니까 2025년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이 테슬라의 황금색 옵티머스 봇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 되게 부러운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 사실 이런 행사가 좀 열리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요즘 중국이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테슬라 주식 투자로 이걸 커버하고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이 혁신 기술에 대한 전시회라든지 특히 테슬라 옵티머스 봇, 뭐 사이버캡 이런 건 정말 국가 차원에서 빨리 전시회도 열고 붐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에서 11월 5일 하니까 요게 이제 그 테슬라 11월 6일 투표 앞두고 좀 긍정적인 효과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블랙록 CEO 레리 핑크. 블랙록이 어떤 회사냐면 미국 제1의 자산운용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미래에셋, 뭐 그 하위에 이제 펀드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자산 회사가 있고 미래에셋 같이 뭐 증권을 한 이제 그 그룹이 있는데 이 블랙록의 위상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미래에셋 한국의 미래에셋이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블랙록이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겸 금융의 어떤 리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끌고 있는 레리 핑크 회장 한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 비트코인론자였는데 지금은 친 비트코인 중에서도 가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이 자산의 토큰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도 당연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이버 트럭이 처음으로 카타르에 도착한 모습인데 2026년 1분기부터 이 카타르에서 이제 고객에게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사이버 트럭은 또 2026년에 5만 대 이상 양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판매가 높은 가격 때문에 지지부진했죠. 좀 램프업이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네바다주에 있는 테슬라의 새로운 세미트럭 생산 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다. 이제 빠르게 램프업이 되면 5만 대까지 빠르게 올라가겠죠. 이것도 굉장히 매출에 좋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의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처음으로 사이버 캡, 여기는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옵티머스 봇도 소개를 하지만 사이버 캡까지 전시가 되죠. 자, 테슬라가 이제 그 기가 팩토리와 그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생산을 준비하는 모습이 여기에 이제 그 게시판에 30개의 새로운 직책을 모집 공고가 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6년에 사이버캡 2분기 대량 양산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건데 먼저 그 잭 도시와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대화는 2022년과 2025년 컨퍼런스에서 있었는데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수세기 동안 상승할 것이다. 그 근거를 잭 도시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결제 통화로 진화하지 않으면 진화하면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 통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결제 통화로 진화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실패하지 않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수세기 동안 안정적 예측 가능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안전한 자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고 2,100만 개로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는 더 많은 국가 기관의 채택을 통해서 가치가 증폭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 화폐로 진화될 것이고 그 잭 도시의 말처럼 결제 기능은 앞으로 이제 그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기업과 국가가 비트코인 채택을 가속화하면 더 안정화되면서 가격은 폭등한다. 그래서 앞으로 5에서 10세기 후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으로 자리 잡아서 경제 자유와 부의 축적의 표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1가지 길로 부자의 길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세대 간 부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건희 회장과 이제 이재용 회장과 그 젠슨왕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재용 회장 제 이제 2의 삼성의 붐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흐뭇한 모습인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또 동맹을 강화하고 젠슨왕과도 강화하고 제2의 이제 삼성 부흥을 통해서 한국에도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큰 부흥을 하기를 응원을 해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자료인데요. 자율주행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테슬라냐 엔비디아를 그 그룹으로 한 비테슬라 그룹이냐 이렇게 이제 재편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승자 독식을 할 확률은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관점에서 먼저 테슬라가 기술 레벨에서는 사실 레벨 2지만 뭐 레벨 4가 이미 됐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자, 비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오펜스로 제한이 되어 있죠. 데이터 규모에서는 12억 마일 플러스 알파로 매일 1,500만 마일이 쌓이고 있는데 웨이모는 2,500만 마일이니까 뭐 매일 1,500마일이면 이틀만 해도 3,000만 마일, 웨이모의 2,500만 마일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스케일 면에서는 테슬라는 500만 대 이 소비자 그
타고 다니는 전기차가 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로보택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웨이모 등은 많아야 500대 OEM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따로 테슬라처럼 수직 계열화가 아니라 차량은 현대기아 다른 데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 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테슬라 FSD는 월 $99 구독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비용 면에서 $400 전후인데 이 라이다 기반의 웨이모는 $12,000 이상으로 비용이 경쟁력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택시 요금 자체가 4분의 1 수준이 이제 테슬라 택시 요금이고 비테슬라 동맹은 사실 동맹만 돼 있지 뭐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실주행 마일은 40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비용은 4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스케일업 면에서는 500만 대 이상의 500대면 뭐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차이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승자 독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테슬라가 간밤에 그 메타가 이제 그 세금 지출 부분 때문에 그 표면상으로 이익에 미스를 하면서 11%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뭐 지금 그 AI 버블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제 우려 여러 가지가 작용하면서 간밤에 이제 시장이 M7 시장이 조정을 보였지만 이 기회가 드물게 오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가슴 뜨거운 2026년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정말 옛날보다 지금 기준으로는 훨씬 투자가 쉬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 눈에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눈에 더 많이 확실하게 보여질수록 테슬라 주가는 $1,000, $2,000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500 이하의 테슬라 주가를 사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좋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비트코인 역시 제가 시간관계상 생략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But at one point, Masa was the largest shareholder of NVIDIA. It's okay. We can cry together. Many of you probably don't know this, but at one point, Masa was the Samsung GDDR, you were still a child. It's true. He's so young. Young and arrogant. Jay, listen. When I was using Samsung GDDR, you were still a child. It's true. He's so young. Young and arrogant. Site, and we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day we have some exciting news for you. We've been acquired by Google. Yeah, thanks to every one of you guys that have been contributing to YouTube, the community. We wouldn't be anywhere close to where we are without the help of this community. Thanks a lot. We're going to stay committed to developing the best service for you. Developing the most innovative service and tools and technologies so you can keep having fun on our site. The most compelling part of this is being able to really concentrate on features and functionality for the community. We've certainly been listening to the problems that have been coming in, surfacing on the customer service as well as the developer front, and we're definitely keen on just reorganizing all of our efforts and energy back into building out the community and resolving these problems that you guys have been having. And this is great. Two kings have gotten together, and we're going to be able to provide you an even better service and build even more innovative features for you.
I don't know. Just keep going. Two kings. What does it mean for the user community? Get your hand off me. Kings. Two kings have gotten together. No. The king of search, the king of video have gotten together. We're gonna have it our way. Salt and pepper. You can't do that. But his cars is fantastic, has a lot of NVIDIA gear in it, and he has a very large fleet of cars on the road that allows him to collect a lot of data. And so I think he has just a phenomenal position, and he's been working on this for a long time, and so he's going to be in a great position to take advantage of it. May I ask you at this juncture, he's clearly influential in this upcoming administration. But he also positions Tesla as a leading AI and robotics company. Yeah, very. How does that bode for NVIDIA, Elon Musk's influence of President-elect Trump, and also the coming administration's kind of attitude towards AI? I don't know the attitude towards AI. I know Elon's attitude towards AI, and he's very optimistic about its future, and obviously he's working on some of the most important AI areas. xAI is working on foundation cognitive intelligence AI. His Tesla's working on autonomous vehicles, and Optimus is for humanoid robotics. These three areas of AI are the three most important areas of AI, and so I think he's working on exactly the right things. Plus years. It will take a long time to get there. Again, bringing the cost curves down, bringing the safety metrics as high as they need to be. But without a doubt, it's happening. And I think that driving will be something like horseback riding. Like, it's really fun. It's a way to get around, but it's something that you do maybe in your leisure time if you want to go for that country drive in the country. I do think i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which is, there's no doubt that humans will be less safe than robots as this technology matures. No doubt whatsoever. So should we allow humans to drive in the open road? I think it's a real question that societies are going to ask themselves. Which I think all cars being autonomous, I'd say 20 plus years. It will take a long time to get there. Again, bringing the cost curves down, bringing the safety metrics as high as they need to be. But without a doubt, it's happening. And I think that driving will be something like horseback riding. Like, it's really fun. It's a way to get around, but it's something that you do maybe in your leisure time if you want to go for that country drive in the country. I do think i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which is, there's no doubt that humans will be less safe than robots as this technology matures. No doubt whatsoever. So should we allow humans to drive in the open road? I think it's a real question that societies are going to ask themselves. Which I think... it'll take us a minute to get to the long term, but fundamentally at scale, the Optimus robot, you should be able to buy an Optimus robot for, I think, probably $20,000 to $30,000 long term. So, and what can it do? It'll be able to do anything you want. So it can be a teacher, babysit your kids. It can walk your dog, mow your lawn, get the groceries, just be your friend, serve drinks. Whatever you can think of, it will do. And yeah, it's going to be awesome. I think this will be the biggest product ever of any kind. Tokenization and digitization. How quickly should they think about digitizing their own currency? What does that mean for the role of the dollar? If every currency digitizes and we have it, what does that mean for bank payments? What does that mean for the payment companies like MasterCard and Visa? All these are being questioned right now. I think we spend so much time talking about AI. We're not spending enough time talking about how quickly we're going to tokenize every financial asset and the opportunity we're going to have a digital wallet and moving, ETFs and other things through a digital wallet. And I think that's going to happen worldwide very rapidly. And I think most countries are ill-prepared for that and underappreciate how technology is changing that. Not unlike how technology is changing AI and other things. It will be changing the technology around the plumbing of finance. There's many, but they're not too
they don't have a lot of conviction around something, to me, I can say easily it should supplant gold. And so I think Bitcoin should be, over $1 million over time. And then I kind of prescribing to the view that there's probably a chance that maybe the 4-year cycle is ending for Bitcoin because of the way institutional adoption of that thesis is taking place. And so you have institutional and essentially permanent holders of Bitcoin coming in. So should be good. I mean, so I think Bitcoin should really build upon this 120 before the end of the year. So, 200,000, maybe 250. If someone wanted to understand the use case for Bitcoin, and there's many, but they're not too, they don't have a lot of conviction around something, to me, I can say easily it should supplant gold. And so I think Bitcoin should be, over $1 million over time. And digital property like Bitcoin is what separates Bitcoin apart from most other digital securities and the like. But your openness to being willing to let people take self-custody is what gives the entire ecosystem a certain ethical, moral superiority against alternative investments or alternative assets. And from my point of view, it's what allows me to think out 100 years and think this has the ethical, the ethical and the moral superiority that makes it durable for a century. And I don't feel that way about other forms of digital securities or the like. Exactly. It's predictable. It's deliberate and it's predictable. I mean, Bitcoin gets a lot of knocks, especially in the mainstream media, the technology mainstream media versus Ethereum in terms of speed of development. Ethereum moves very, very fast in comparison. But it's a question of, what is the ultimate outcome of those moves? Bitcoin is very deliberate about what goes in and what stays out. And that does mean it's slower, but those slower things tend to last. And they tend to be a whole lot more predictable in terms of the direction they're going. They tend to be a lot more secure. They tend to have far better uptime and usability than anything else. And that's not to say that there's a ton of great ideas in the sandbox everywhere and happening in all these other projects. They're great sandboxes that will test ideas very, very quickly. But that deliberateness is what makes Bitcoin, to me, the potential for this internet's native currency and gives so much confidence as a business owner, as someone running one of these companies, that it's going to stick around and it's going to serve billions of people throughout decades going